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부터는 권현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준비할 때 굉장히 실질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 강에 짤막하게 하나의 정보들만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전형에서 수능 등급제가 최저 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수능 등급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뭐 일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해외고, 검정고시 각자의 자사고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네상스 전형이 있는데 저한테 온 질문이 그럼 2023학년도 내년에도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걸 갖고 제가 여러분들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3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2년 준비해서 가야 할 2023학년도의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전형에는 수능 정급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그 사실이 그동안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네오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네오네상스 전형에서는 수능 등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2021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올해 경희대학교의 네오네상스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이 붙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뭐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으로 의예과를 준비하던 학생들,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를 준비하던 학생들, 경영학과를 준비하던 이런 모든 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뭐 사실상 해외고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올해는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에 넣지를 못했는데 내년 2023학년도에는 다시 경희대학교에서 붙였던 수능 최저 등급을 다시 똑 뗍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올해 2022학년도,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네상스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학과별로는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떨어진 학과도 있고 하겠지만 인기 학과는 더 올랐죠. 근데 전체 평균을 놓고 보니까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네상스 전형에서의 어떤 그 기존 경쟁률이 기존보다 조금 하락한 추세가 보이는데요. 이는 전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에서 작년 재작년보다 전체 활동 우수형 전형 전체의 경쟁률이 떨어진 것보다는 경쟁률 면에서는 네오네상스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의 경쟁률이 소폭이지만 사실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은 좀 더 많이 작년 재작년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수능을 이제 넣으니까 수능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은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그런 이유로 해서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또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 2023학년도에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이 다시 똑 떨어진 떼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서울대, 연세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그다음에 건국대학교의 KU 자기추천 전형, 뭐 건국대학교의 KU 자기추천 전형도 굉장히 그 매년 그 자기추천 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매년 정말 그 최고 경쟁률을 갱신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등등 해서 우리가 그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전형 등등 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은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때부터도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만의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이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연세대학교만의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이 있고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희대학교의 네오네상스 전형에서 뽑고자 하고 선발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우리 인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의 전형 어떤 기준은 연세대학교와 또 다른 서울대와 또 다른 경희대학교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능을 이번 연도에 넣어 보니 그 기준에 부합하지만 수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이 입시 전형에서 우리가 서류를 넣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희대학교는 자기 학교에 맞는, 경희대에 맞는 또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온네상스 전형에 맞는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2023학년도에는 붙였던 수능을 똑 떼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대학마다의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이 다 비슷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세분화돼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요번에 그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전형에서 의대가 35대 1을 찍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35대 1 정도가 되면 여기에는 실력도 있지만 그 학생의 운도 사실은 35대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종 합격을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활동 우수형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운도 실력이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가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학업 우수성, 학업 역량 30%, 그다음에 전공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고 말을 하고, 저는 전공 역량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누누이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비교과가 전체 3, 2, 2 하니까 합쳐서 70%, 학업 역량이 3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S등급부터 제가 쭉 감점되는 거, 3점씩 감점되는 걸 제가 이제 전 강의에서 말씀을,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희대학교 또 중앙대학교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매번 학령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정말 인기학과 또 서울에 있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의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5대 1 무슨 전형이냐? 논술 전형에서 약학부 신설이 돼서 5명 뽑는데 몇백 명이 몰려서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물론 그건 논술 전형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붙는 아이와 떨어지는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중앙대학교 예를 들어서 다빈치 전형의 의학과가 35대 1일 때, 제가 이제 아까 우습게 말로 운도 물론 포함된다고 했지만 그 운도 결국 그 아이의 실력이거든요. 뭐냐? 디테일하게 그 작은 경희대학교면 경희대학교만의, 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만의 그 학교만의 큰 틀 안에서도 또 독자적인 자기만의 그 선발 기준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된다면,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35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가 운인데 그 운도 역시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르네상스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가 있나요? 그러면 내년은 없습니다. 아직 2024학년도까지는 입법 예고가 입시 그 학교 계획이 발표가 안 돼서, 뭐 제가 알아도 이미 뭔가가 이렇게 발표가 아직 안 돼 있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그 원인은 네오네상스 전형에서 찾는 인재에 맞는 부합하는 인재들을 수능이라는 벽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뽑지 않는 수가 없으니 수능이라는 벽을 떼서 다시 그 지원자들의 어떤 그 인재들의 어떤 양상을 찾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네요.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에는 연세대학교만의 디테일한 부분,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에는 경희대학교만의 디테일한 부분,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에는 건국대학교만의 디테일한 전형.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비교가 비슷하겠지만 작은 틀로 들어가면 서류를 만들어 넣는 것부터, 또 서류를 우리가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그다음 일반고 학생들 생활기록부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증빙서류로 모든 것이 이제 합격의 우리가 양상이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소개서가 또 어떻게 나오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받아보는 게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또 눈에도 확 들어야 되고, 본인만의 전공 역량과 비교과 활동들이 잘 입학사관한테 표현이 돼야 되고, 과정들이 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류가 1차 100이라는 그런 퍼센트테이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점점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점점 오르고 있고, 특히 인기학과일수록 점점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붙을 것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가 뭐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작은 미세한 차이가 뭔가. 그 평가 기준이 인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대학에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성 부분에서는 전공 역량과 엮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그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보면 누구나 다 처음이죠. 입시 때만 그거를 하고, 대학을 가번, 대학을 못 가던, 대학을 못 가면 뭐 재수도 할 수 있겠지만 수시로, 대학을 가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 권현 선생님은 그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를 벌써 16년 차, 입학사정관제부터 내년이면 또 17년 차가 돼서 몸으로 이제 체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또 스승이지만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 저 역시 또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체득되고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쟁률이 매번 높아질 때 그 미세하게 다른 그 합격 기준이 뭐가 되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상 십몇 년 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현장에서 강의를 해서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하나씩 그 강의를 좀 짧게 제가 긴 강의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짧게 여러분들을 과거보다는 좀 더 자주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릴 때 뭐가 정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내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또 올해 만약 떨어진 학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다시 해서 내년 2023학년도가 사실상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나 어떤 모든 규격들 모든 면접이나 여기서는 마지막 회의인데 2024학년도가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둘씩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올해 지금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서 2023학년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수능 최저가 있나요? 내년 2023학년도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강에서 최대한 열심히 찍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만나뵈려고 할 텐데요. 다음 강에 그러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큰 선발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학업, 하나씩 전공 역량, 그것도 과에 따라서 전공 역량에 대한 어떤 만들 수 있는 부분들, 테마, 의미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인성, 발전 가능성들을 하나씩 좀 살펴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좋은 영상을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